자, 태평천하 또 형광펜 들고 한번 체킹해보자. 자, 여기 태평천하는, 자, 여기 체크하자. 일제강점기 1930년대 후반 사회. 세태풍자, 현실을 비판하는 풍자다. 누굴 풍자하는 거야? 윤직원 영감이지. 윤직원 영감은 이 작품의 주인공인데 전형적인 수전노 체크하고. 자, 이거 본문에서 어떻게 할 수 있지? 그 인력거 싹쓸 주지 않는 모습. 자, 봉건적인 인물이다. 돈밖에 모르고 시대 변화는 전혀 못 읽는 사람이지. 작가는 윤직원 영감을 통해 당시 사회의 어리석음, 특히 일제강점기 현실을 태평천하로 착각하는 무지함을 풍자한다. 체크. 아하, 그래서 제목이 태평천하인데 내용이랑 반대되는 느낌이 들죠. 자, 밑줄 뭐다? 제목 자체가 어떻다? 반어적이다. 정확해. 윤직원 영감에게는 일제가 다스리는 세상이 안전하고 좋은 태평천하이지만, 자, 이게 실제로는 식민지 현실이 얼마나 아무런지 꼬집은 거다. 손자 종학이가 사회주의 운동을 한 것, 밑줄. 중요한 부분인가요? 아주 중요하지. 종학이의 사회주의 운동은 윤직원 영감의 가치관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자, 시대착오 밑줄 치고 사회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자, 사회주의를 세상 망칠로 불황당패라고 하지. 자, 윤직원 영감의 성격, 수전노, 봉건적 인물, 시대착오적 인물, 또 반어, 해학, 과장과 같은 풍자적 표현 형식, 익살스러운 문체와 생생한 묘사, 식민지 현실의 비판이란 묵직한 주제, 웃음 속에 숨겨진 씁쓸함. 자, 한번 읽어보자 같이. 자, 옷은 안팎으로 윤이 지르르 흐르는 못이 진솔일 것이요, 머리에는 탄건을 받쳐 주경을 달린 통영갓이 날아갈 듯 올라앉았습니다. 발에는 크막하니 솜을 한 근씩 두었음직한 흰 버선에 운두 새까만 마른 신을 조마맣게 신고, 바른 손에는 은으로 개대가리를 만들어 붙인 화류 개화장이요, 왼손에는 34살 묵직한 합죽선입니다. 자, 여기 체크. 뭐지 이거? 외양 묘사지? 자, 모시 진솔은 모시옷. 자, 탄건, 갓근, 통영갓, 신버선, 마른신, 화류, 개화장. 개화장은 지팡이야. 합죽선, 부채. 요 묘사를 했지 지금. 이 풍시하냐말로. 자, 자, 아까우싸 옛날 세상이었더라면 떠면 일도방백. 자, 밑줄. 일도방백은 한 지역의 관찰사 정도 된다. 그러면 요렇게 칭찬하는 듯 하지, 그지? 그런데 그런 것을 간혹 입이 삐뚤어진 친구는 광대 밑줄 치고 인상착오를 일으키고, 동경, 대파는 오사카야 사탕 장수들은 카메라 대장감으로 침을 흘리니. 자, 카메라 대장감이죠. 통탄할 일입니다. 이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가치를 어떻게 떨어뜨리지? 칭찬하는 듯 하다가. 자, 경어체 체크하고. 자, 인력거에 내려선 윤직원 영감은 저절로 떡 벌어지는 두루마기 앞섬을 여미려고 하다가 도로 걷어젖히고서 간드러지게 허리띠에 가 새파란 염랑끈을 풉니다. 인력거 싹세기 몇 푼이단가.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당자 역시 전라도 태생이기는 하지만 그 전라도 말이란 게 좀 경막스럽니다. 체크. 요렇게 체크. 서술자의 개입이 있지? 되겠지? 체크해두자. 그저 처분해 줍사요. 그저 처분해 줍사요. 밑줄. 이것은 뭐 해달란 얘기지? 후하게 처분해 달란 얘기야. 인력 거꾸는 담요로 팔짱 낀 허리를 굽실합니다.
좀 전잠 타는 손님한테 항수로 쓰는 말이지만 이 풍신 좋은 어른께는 진심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후이 생각해. 자, 밑줄 후이 생각해 달라는 뜻이죠. 으잉, 그러잉, 그냥 가소 밑줄. 자, 이것은 인력거꾼의 말을 손님 마음대로 하라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마음대로 돈을 주지 않겠다는 수전노지, 수전노. 윤직원 영감은 인력거꾼을 빳빳이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더니 자, 밑줄 풀었던 염란끈을 도로 비끄러맵니다. 이것은 돈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지? 인력거꾼은 어쩐 영문인지 몰라 뚜렷뚜렷하다가 혹시 외상인가 하고 뒤통수를 극적극적하면서 그럼 내일 오랍쇼니까 내일 무엇하러 올란가? 윤직원 영감은 지금 심정이 약간 좋지 못한 일이 있는데 가뜩이나 긴차나 잔말이 씹힌데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나 이편 인력거꾼으로 당하고 보면 무엇하러 오나지 외상준 인력 섞어서 오지오라는 것이 어디 무엄스럽게 그런 말을 똑바로 대고 할 수냐 있나요? 인력거꾼 동그라미 2개 치고 그러면 이거 윤직원 영감의 내면에도 들어가고 인력거꾼의 내면에도 들어가서 뭐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 외상준 인력겁삭 받으러 오지요. 하지만 똑바로 할 수가 있어 없어? 그러면 인력거꾼은 민직원 영감에 대해서 위험을 느껴 안 느껴? 느끼는 거야. 그러니 말은 바른 대로 하지는 못하고 그래 잘못 난처한 판인데 남의 그런 속도 몰라주고 윤직원 영감은 이제는 내 할 말 다 했다는 듯이 천천히 돌아서 버리자고 합니다. 인력거꾼은 이러다가는 여느 때도 아니오 허파가 터질 뻔한 오늘 벌이가 눈 멀뚱멀뚱 뜨고 그러면 허사가 되지 싶어 대체 이 어른이 어째서 이러는지 모르겠어도 그건 어찌 되었든 간에 좌우간 이렇게 병신스럽게 우물쭈물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고 크게 과단을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싹 말씀이었습니다. 크게 과단을 낸다는 것이 결국 자 밑줄 조심을 하는 것뿐이다. 자 인력거꾼의 소심한 성격. 쌍내 아니 여보 이 사람 윤직원 영감은 더러 역정을 내며 아마 삿대질을 할 듯이 한 걸음 나서는 자네가 아까 날더러 처분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게 풍자지 풍자. 자 중략되고 해가 서쪽에서 뜨겁구나. 윤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에나 안방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타고 꼬집습니다. 자 윤직원 영감과 누구? 윤주사 아들이지? 동그라미 치고 해가 서쪽에서 뜨겁구나는 윤주사를 못마땅해 한다. 자 자주 방문해야 하네? 자주 찾지 않지? 못하러 오니 돈달러만 오지 자주 안 온다. 자 적대가며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동경서 전보 밑줄. 자 이것은 분위기의 반전 윤직원의 몰락을 암시한다. 지체를 바꾸어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은 속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눈웃음 꼭 맞겠습니다. 체크. 이것도 서술자의 개입이지? 자 서술자에게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가 윤직원 영감을 풍자하고 있다. 동경서 전보. 자 종학이 놈이 경시첩에 붙여뺐다고요. 자 종학이 밑줄 치고 몰락을 가져오는 인물 작가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물. 그래도 종학이는 개인의 영달이나 그런 게 아니고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작가는 종학이는 긍정적으로 본다. 놈이 자 밑줄 경시청에 붙여폈다고요.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꽁 짖는 바람에 아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여선 온 식구가 제가끔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자 밑줄 자 충격을 받은 윤직원 영감. 그리고 뭐 한 거야 이거? 과장한 거지?
모여서 온 식구가 제가끔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윤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한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며 잔뜩 쪽을 트이고 앉습니다. 자, 요거 쪽을 트이고 앉는 것은 동물적인 자기지방어 자세다. 밑줄. 그거 웬 소리냐? 응, 웬 소리요? 그놈 동무가 침 전보인가 본데 전보가 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자, 누가 친 거야? 동무가 친 전보지? 그러니까 뭐가 먼저고 경시청에 붙잡힌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동무가 그 상황을 전보로 알려주는 거다. 집에. 자, 윤주사는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에 그 전보를 꺼내어 부친한테 올립니다. 윤직원 영감은 채듯 전보를 받아 자, 쓱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보고 자, 밑줄 윤주산의 서사 민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죠. 그렇게 자, 이 무식한 사람이야. 한마디로 글을 모른다. 종합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픽업. 이라니 무슨 소리다냐?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죠. 사상관계라니 그놈이 자 밑줄 사회주의의 참회를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자 여기 희화화 밑줄 과장 희화야. 윤직원 영감은 먼저 있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먹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땅이 지하물에서 푹푹 꺼져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가는 듯 정신이 아찔하다.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종아기의 자 밑줄 종아기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니다. 이것은 종아기를 걱정해서가 아니다. 되겠니? 자 윤직원 영감이 시방 종아기가 종아기 사회주의 밑줄 치고 그 한 가지 사실 여기 체크하자. 윤직원 영감이 큰 충격을 받은 이후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불황당패가 백길천길 침노하는 것보다 더 분하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자, 사회주의를 뭐라고 생각해? 자기 재산 뺏어가 불황당패라고 생각하지? 그게 분하고 무섭다. 자, 여기 종학에 대한 배신감과 사회주의에 대한 두려움이다. 진나라를 망할 자는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은 자 진시황 밑줄 치고 윤직원에 대응한다. 진나라를 망할 자 호가 아니고 그의 자식 호해다. 호해는 뭐에 대응해? 종학에 대응하겠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라니 윤직원 영감은 사람을 하나 아무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를 합니다. 자 여기 체크하자. 포효는 자기 방어적 자세에서 공격적인 자세로 변했다. 그놈이 선의주의를 하다니 참말이여. 자 하긴 그놈이 작년 여름 방학부터 나왔을 때부터 그런 기미가 좀 배긴 했어요. 그런 기미.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낌새. 체크. 그런 놈은 참말이구나. 참말이여. 윤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오릅니다. 그런 쳐죽일 놈이 깎아 죽어도 아깝지 않을 놈이 자 경찰서장을 허례님께로 생판 사회주의를 하다가 됐다. 경찰서에 잡혀 자 이 54육시 할 놈이 자 경찰서장 밑줄 치고 이게 종학에 대한 윤직원 영감의 기대인데 자 사회주의 하다가 경찰서에 잡힌다. 자 54육시라는 것은 죽인다는 얘기야. 처형한다는 의미다. 헐놈이 그놈이 어디 당한 것이라고 사회주의를 해요. 부잣전 놈의 자식이 무에서 부대껴서 밑줄 불황당패.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자와 화적패를 똑같이 생각하는 윤직원 영감의 배금주의라는 것은 돈을 최고로 여긴다. 개인의 영달을 최고로 여긴다. 이거야. 알겠지? 아무도 숨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안은 물을 친 듯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오죽이나. 자, 이거
자,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식민 통치를 찬양하는 윤직원 영감의 가치관. 그렇죠.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자, 황소가 영각이란 거 울부짖는 거야. 황소가 고함을 지릅니다. 화작패가 있느냐, 불황당패 같은 수령들이 있더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은 말세는 다 지나가고. 자, 보아라. 거리마다 거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 자, 밑줄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남은 수십만 명 동병희어서 우리 조선놈 보호해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요. 자, 여기 일제강점기 사회에 대한 윤직원 영감의 인식이다. 밑줄 제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요. 태평천하. 자, 태평천하 밑줄. 자, 식민체제에 순응하여 안정된 생활하는 친일 지주계층을 풍자한다. 그런 뒤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잣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떵떵거리고 편하게 살 것이지 어째서 지가 세상 망천을. 자, 밑줄 불황단표에 참석을 한단 말이요. 되겠지? 그래서 사회소설 밑줄 풍자 비판. 일제강점기 친일 지주계층의 타락한 삶에 대한 풍자다. 전지적 작가 시점 1930년대 서울. 반어, 희화화, 풍자, 경어체. 그 다음에 서술자가 판소리의 창자와 같은 역할. 서술자의 개입 있지? 행동도 과장했어. 그런 것들. 자, 여기는 보자.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서울 밑줄. 지주이자 고리대금업자는 윤직원과 그 일가의 모습 밑줄. 당시 사회 모순과 부정적 인물을 풍자한다. 서술자는 윤직원의 비윤리적인 언행들과 그가 몰락하는 모습을 서술하면서, 자, 밑줄 서술자의 개입 밑줄 희화화, 경어체, 과장, 반어, 풍자. 되겠지? 자, 문제 풀어보고. 자, 잠깐만씩 보자. 자, 판문점에서 나올 만한 거. 자, 이게 좀 관념적이야, 이 소설이. 이 소설 좀 잘 봐. 내용이 조금 어렵지 않니, 이거? 아니야? 자, 대화 방식에 드러나는 인물의 관점 차이. 대화가 상징하는 남북관계다. 자, 그 다음에 문학적 표현 기법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과 제목의 의미. 진수는 현실주의적 관점. 자, 요거 읽어내자. 그러니까 현실주의적이라는 것은 우리 남북의 교류가 당사자의 의지만으로는 돼, 안 돼? 안 된다. 그게 현실주의적 관점이야. 남북 교류의 제한점을 지적하는 신중함. 근데 여기자는 어떻다? 무슨 관점?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신념과 의지를 강조하며 교류의 긍정적 효과를 확신한다. 이러한 대조적 관점을 파악하고 관점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연결시키는 연습이 필요하다. 두 인물이 좁혀지지 않는 대화를 통해, 자, 밑줄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는 않다. 자, 문학적 표현 기법은 시험에 필수적으로 외워도 잘했네. 자, 3인칭 관찰자 시점 밑줄. 되겠니?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체크. 비유, 상징, 대조의 표현 기법. 회담 분위기 묘사 되겠지? 그래서 서릿바람에 도가니는 남북 간의 냉랭하고 긴장된 대립 상황을 강렬하게 보여준다. 자, 창작 배경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판문점이 우리 민족의
역사적 아픔과 특수성이 담긴 공간이다. 자, 읽어보자. 1960년대 초 판문점 밑줄. 남북의 관계 회복을 위한 회의가 이루어졌고 다른 외국인 기자들과 함께 현장을 취재하던 진수 동그라미 누구 만난다? 북한 여기자 대화를 한다. 자, 먼저 첫 번째 대화 소재가 뭐지? 남북교류지. 그녀가 이렇게 물었다. 그녀 동그라미 치고 네, 교류요. 글쎄 결국 이렇죠. 당신하고 나하고 교류가 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참 간단하게. 그러나 이런 걸 고집해서 모든 것이 다 이론투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소박하고 낙천적인 생각이죠. 당신하고 나 밑줄. 모든 것 밑줄. 개인, 국가. 혹은 남북관계. 되겠지? 자,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의 남북교류는 어때? 가능한데. 자, 이 국가 차원에서 관계 회복되는 것은 소박하고 낙천적이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다. 회의감 체크해두자. 우리의 경이라는 것은 조금 더 착잡해요. 결국 객관적인 조건의 문제이죠. 우리나라를 둘러싼 객관적인 정세. 그렇죠. 여기다가 현실주의라고 쓰자. 리얼리티. 현실주의. 되겠지? 그러니까 국가 간의 교류는 현실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진수의 얘기가 신명이 나지 않은 듯 뜨적뜨적 이렇게 말하고 싱긋 웃었다. 사실주의의 그건 말이죠. 네네. 결국은 그런 건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문제거든요. 민족의 양식이라는 것도 현실적인 조건 앞에서 요새 와서 좀 변모를 했어요. 현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자,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자 그녀가 달래듯 말했다. 그녀 동그라미 치고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 더 복잡하지도 착잡하지도 않아요. 지극히 간단하지 않아요. 당신도 자기 운명을 자기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죠. 패배의식과 우유부단은 못 써요. 문제는 간단한 거 복잡하게 생각하더래요. 자, 밑줄. 교류를 하면 교류가 되는 거다. 이게 이상적이지? 남북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관계가 개선된다는 낙관적인 태도다. 그러나 경우로서의 타산이 있어요. 그런 본질론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는 건 당신들로서의 경우이고 이편 경우는 또 이편 경우거든요. 이편 경우에 내력이 있어요. 철저한 자, 밑줄 현실주의 작용하는 거지요. 사실상 막 하는 말로 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측면 아시죠? 우리 조금 더 솔직해져야겠군요.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방법에 불과해요. 그러자 그녀는 두 눈을 깜짝깜짝 하였다. 요컨대 피해야 할 까닭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의 표준이란 걸 어디다가 두고 계시나요? 특정된 개인의 혹은 집단의 감정적인 장애라든가 타성에서 오는 고집이라든가 우선 그런 건 제거되어야 하지 않아요? 자, 선택한 권리를 묻혀서 사는 일반에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선택할 기회와 자유 밑줄 치자. 당신이 말하는 그 현실이란 것은 어떻게 돼야 되고 제거돼야 되는 거야. 정치라는 것.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현실은 제거되고 선택한 권리는 묻혀 사는 일반 보통 사람에게 있다는 얘기야. 정치인, 지식 엘리트층이 어떤 결정을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선택은 누구한테 있다? 일반 사람에게 있고 선택할 기회와 자유가 일반 민중에게 주어져야 한다라고 보는 거야. 여기잖아. 이상적이지? 되겠지?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좀 강렬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진수가 응했다. 그렇죠. 선택할 자유는 자유를 주어야죠. 아무렴요. 자, 근데 밑줄 치자. 당신들은 줍니까? 이 말에 대해서
진수가 뭐 하는 거? 반박하는 거지. 되겠지? 자, 당신들의 세계에서 자유라는 건 어떤 양상을 지니는가요? 자유조차 강제당하는 건 아니요. 설사 그것이 당신들이 얘기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선택된 몇 사람의 일정한 양식으로 옳은 강제라고 가정하더라도 말이지요. 당신들의 나라 자유 강제하는 것 아니냐. 진보적 민주주의가 선택된 몇 사람이 강제하는 것 아니냐. 되겠지?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야? 진수가 여기자한테 한 말이지. 그러니까 북에 대한 얘기야. 북도 민주주의 한다고 그냥 효상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당신의 나라도 결국은 독재 아니냐 이 얘기야. 쉽게 말해서. 팍팍 제어가 어때요? 거기서 견딜만해요? 솔직히 말하세요. 진수는 조금 신랄한 데를 찌른 듯하여 비지기 웃었다. 웃은 것은 여기자에게 상처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자 그녀가 발끈했다. 그녀 동그라미 치고 신념이 문제죠. 자유는 허풍성과 같은 허황한 것일 수가 없어요. 자유의 진가는 일정한 도덕의식과 결부되어 있어야 비로소 발휘되는 거죠. 자, 밑줄 치자. 자유 이전에 정의가 있다라고. 자, 북한을 합리화하는 지도다. 되겠니? 북에서 자유를 강제한다는 것은 자유 이전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정의가 있기 때문이다.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도덕의식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되겠지? 그렇지 않으면 자유는 이용만 당해요. 빛 좋은 개살구. 자, 빛 좋은 개살구 밑줄. 이 관용적 표현. 실속은 없고 겉으로 그럴듯하다. 이거 빛 좋은 개살구라고 사실은 누굴 비판하는 걸까? 남을 비판하는 거라고. 남측을. 지금 이게 여기자가 하는 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남측의 자유는 신념, 정의가 없는 채 맹목적으로 주어지는 자유다. 그래서 어떻다? 빛 좋은 개살구다 라고 말한 거야. 되겠지? 여기 비유와 관용적 표현을 통해 주장을 드러낸다. 우리의 모랄이 기본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전체가 나아갈 바 방향이에요. 개인은 거기 한데 엉켜 있어요. 자, 전체가 나아갈 방향이 우선이다. 되겠니? 자, 개인보다 전체를 중시하는 북한 사회의 체제와 분위기. 그리고 이 속에서의 자유다. 그렇죠? 뭐가 우선이야? 전체가 나아가야 할 정의가 우선이고 그 속에 자유가 실현되는 거다. 결국 신념이 문제죠. 당신의 생각은 나태 그것이에요. 나태 밑줄. 카락 밑줄. 놀고 싶다는 말 밑줄. 이거 어딜 비판하는 것? 정의가 전제되지 않은 자유인 남을 비판하는 거지. 남측을. 남한을. 자유에 대한 옳은 인식도 없고 일정한 신념도 없고 있는 것은 임시 그날그날의 자기와의 희뿌연 자기밖에 없어요. 비트적거리고 주저앉고 싶은 자기. 자, 여기 진수가 주장하는 자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럼 자기를 팽개치고 무엇이 남아요? 놀고 싶고 나쁜 짓을 하고 싶은 자유란? 자, 밑줄 또 뭐라고 반박한다. 그런 자유가 최고급이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자유가 최고다라고 반박하는 거야. 자, 개인적 욕망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자유는 인간의 본성이다. 그것은 크나큰 관용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있어요. 부피와 융통이 있는 그런 것이 적당히 용서가 되면서도 전체로 균형이 잡혀있는. 이게 남한이라고 다시 남한을 옹호하는 거지. 자, 개인의 욕망 성취를 위한 자유를 인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질서가 잡힌 사회가 바람직하다. 어느 것이 허풍선이냐 따질까요?
자, 밑줄. 자기조차 팽개쳐버린 신념 덩어리가 허풍선이냐. 이거 뭐 어딜 비판하는 거? 그렇지. 자, 이게 개인에 대한 관용이 없는 북한 사회 이념을 비판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자기 천만에. 자기가 없이 어떻게 신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밑줄. 자기를 왜 편개쳐요? 완벽하고 명료한 자기는 신념이 밑받쳐 있어야 해요. 자, 여기 자기가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념이 있어야 한다고. 또 이념, 신념, 정의, 공산주의, 그 신념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흐느러는 비투적거리는 자기는 건불만 남아요. 그리고 당신이 자유에 대한 견해도 썩어빠진 거예요. 한마디로 썩어빠진 거예요. 신내나고 곰팡이 냄새가.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자, 진수가 말하는 개인적 욕망을 추구하는 자유는 신념이 있다 없다. 신념이 밑받침되지 않는 자기는 없다. 되겠지? 신념이 없이 개인적 욕망만 추구하는 자기는 없다라고 비판한 거야. 되겠니? 있지야 있고 말고 사람이 지고 있는 내면의 부피감의 깊이는 한이 없어요. 자, 내면의 부피감의 깊이는 한이 없다. 밑줄. 그러니까 사람의 내면은 단순히 신념으로만 재단할 수는 없다는 의미야. 되겠니? 더 다양한 면이 있다고 보는 게 누구의 입장? 진수의 입장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이 신념만으로 재단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내면에는 다양한 감정이 있다는 거다. 되겠지? 그래서 그 뒤쪽에 문학 작품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도 그런 의미야. 인간은 풍부한 내면이 있어. 근데 북에서는 그 인간의 내면을 뭐로만 제한해? 신념으로만 제한한다고. 그리고 진수는 그런 신념 외에 다양한 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진수 입장에서 인간의 내면이 신념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보는 그 여기자의 입장은 무서운 추상으로 비판하는 거야. 자, 당신들은 사람도 어떤 효율의 데이터로 간주한다. 당신들 사이에서 모랄이 진작되는데 일면적이다. 밑줄. 이것은 내면, 다양하고 풍부한 내면을 오직 뭐로만? 이념, 신념으로만 재단하는 북쪽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거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 다급해 있다할 뿐이지 원어는 그것뿐이에요. 자, 뜬금없이 왜 문학작품 얘기를 꺼내냐. 문학작품에 인간의 다양한 내면이 반영되어 있는 거라고. 근데 여기자는 그걸 하나의 이론 체계로, 하나의 개념으로 다 규정하지. 그게 북한 사회의 단면이라고 보는 거야. 알아요.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을 약간 희화해놓고 필요 이상으로 비장한 몸짓하는, 자, 밑줄, 도시 소시민의 사변 철학이고, 섹스피어는 시민사회가 썩되기 시작한 여러모로 부피 있게, 시민사회를 부피 있게 부각시켰다. 밑줄. 도스토옙스키는 사변적이라고 비판하고, 섹스피어는 현실을 잘 반영했다고 예찬한다. 자, 밑줄. 무서운 추상이군요. 요 말이 그 얘기야. 되겠지? 이 문학 작품들의 풍부하고 다양한 의미를 몇 개의 개념으로 재단했지? 이게 바로 뭐다? 북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냐? 진수가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본질이 그래요. 자, 무서운 추상이라고 비판하자 본질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 되겠니? 세부에 구애되지 않고 큰 윤곽으로 포착해야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좁혀지지 않는 두 인물의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이 어렵다. 자, 마침 좀 전 외국인 여기자가 옆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외국인 여기자 동그라미. 오 원더풀 hit죽음 밑줄 치고, 자, 이것은 남북한이 대화하는 장면을 본 외국인의 긍정적인 반응이다. 밑줄. 그리하여 잠시 얘기가 끊겼다. 좀 뜸하다 했더니 좀 전에 요란스럽게 짓거리던 안경잡이와 그 누님께서는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 누님은 그냥 키들거리고 웃었다. 회담 장소 건너편 처마 쪽에 양편 사람들이 대여병이 우르르 붙어서 실랑이질 밑줄. 자, 그 안경잡이와 그 누님은 비극적 현장의 판문점을 의식 없이 관광객 대한 태도를 보는 거. 자, 회담 밑줄 치고 서립바람의 도가니 밑줄. 그러니까 회담이 잘 돼야 안 돼. 지금 여기자와
진수가 자 갈등하는 것처럼 남북 회담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납치한 어부들을 당장 송환하는 것이다. 기본 내용을 알아서 그런지 자상한 내용은 들리지 않고 그저 스피커 소리가 귀에 앵앵하기만 했다. 저편은 울부짖고 이편은 전혀 무관심한 표정이고 이편이 울부짖으면 저편에 섬세한 야유조가 지나가고 드디어 저편에서 책상을 두드리고 순간 맞은편에서 앉은 이편 사람은 시끄럽게 왜 이리 야단이야. 이쯤 조금 어리둥절한 눈짓을 하고 비로소 스프링이 달린 쇠붙이 의자를 한번 들썩이고 헛기침을 하고 똑똑히 들으란 말이여. 별로 쓸모없는 소리지만 이렇게 미리 다지기나 하듯이 상대편을 일순간 맞바로 쳐다보고 그리고 내리읽고 이번엔 스피커에서 영어가 울리고 서립바람이 일고 이런 것의 연속이다. 자 여기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동편에 새로 섰던 빛기둥이 사라지고 어느새 밑줄 어두워진다. 자 비로소 사람들은 머리를 들고 조용해졌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들판을 내려다본다. 정신을 차린 듯이 수선되었다. 비가 쏟아진다. 비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 가까워지는 매개체로 봐도 되겠지. 쏟아지기 시작했다. 생철 지붕이 와당와당 와라랑. 자 이거 음성 상징어 체크. 비 내리는 모습을 생동감. 울부짖자 스피커 소리가 아득해졌다. 망 위엔 뽀얀 빗물 한 개가 서리고 하늘과 땅이 그대로 굵은 물줄기로 이어졌다. 순간 회담 장소 안에 앉은 사람들도 일제히 밖을 내다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야 굉장한 소나기군. 모두 이렇게들 생각하는가 보았다. 놀랍도록 일률적인 표정이 기묘한 역설을 의식하게 했다. 늘어선 경비원들이 처마 밑이나 조금이라도 비를 피할 곳으로 피해 서고 둘레에 서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급기야 이리저리 엇갈리며 괴이한 소리를 내지르면서 막서로 뛰기 시작했다. 그 필사적인 분위기가 전염이 되어 모두들 와르르 헤쳐졌다. 순간 진수 동그라미 그녀의 손을 잡았다. 밑줄. 이게 가까워지는 거지? 그녀도 화닥닥 놀란 김이라 손을 잡힌 채 같이 뛰었다. 앞에 지프차. 자, 이게 지프차도 밑줄 치고 가까워지는 소재지. 비 지프차 가로섰다. 진수는 그 문을 열고 그녀를 올려 앉혔다. 그녀는 같이 뛰는 사람이 누구인지 딱히 모르고 덮어놓고 올라탔다. 진수도 곧 지프차에 올라타자 눈을 닫고 문고리를 채웠다. 아마 비로소 그녀는 이런 표정이 되더니 문을 열고 와락 나가려고 했다.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녀는 온 상판이 무섭게 찌그러지며 사무친 애걸조로 바라보았다. 자, 밑줄 안심의 급편차니까 진수가 이렇게 말해주었다. 그녀는 무슨 암시다면서 피어나듯 웃었다. 밑줄. 자, 여기 진수가 자신을 납치하기 위해 차에 태웠다고 생각한 여자가 북한 차라는 말에 안도한다. 사실은 거짓말이었다. 자, 어느 차인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판문점은 남북 분담으로 인해 생겨난 역사적 특성이 담긴 공간이다. 단편소설, 분단소설, 상징적 비판적, 분단의 아픔과 고착된 이데올로기. 자, 빛 좋은 개살구, 서리바람 도가니 등의 비유적 표현, 남북 간 갈등을 구체적으로 대화와 행동, 대화를 통해 주제를 전달한다. 자, 전체 줄거리를 한번 읽어보고 이해와 감상 보자. 판문점은 단순히 진수가 엮은 판문점의 사건을 서술하는 이야기만은 아니다. 시점이 판문점의 사건과 서울의 일상적인 생활 사이에 오가며 전개되고 있다. 특히 그와의 형과 형수와의 관계, 형의 회사 전무와 그의 아내와의 관계 등에서 발견되는 가식적인 언행과 역겨움이 판문점 사건과 대비되면서 서술된다. 자, 남쪽에 여유 있는 자들의 허위, 그와 대비되는 북쪽 여기자의 면모, 분단 밑줄 치고 이질감 밑줄. 북쪽에서 남쪽을 보고 헐벗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과 난 대조적으로 오히려 진수의 주변 사람들은 너무 풍족하고 무거워서 탈인 사람들이다. 그는 오히려 이런 남쪽 사람들에게 이질감을 느끼고 북쪽 여기자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지만 북쪽 여기자는 남쪽은 헐벗고 타락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강조한다. 그리고 자신도 느끼는 진수에 대한 연민의 정을 애써 감춘다. 여기에서 자, 분단의 비극은 사람들의 생활, 사고, 감정에까지 뻗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의 분단 현실에 대한 인식은 판문점의 분위기, 북쪽 여기자에게서만이 아니라 어머니와 형,
형수, 조카에게 함께 가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자, 우리 민족 구성원 모두가 분단과 상관없는 사람은 아니며 어느 개인의 사사로운 생활일지라도 분단이라는 원죄적인 운명과 맞닿아 있다. 한번 읽어보자. 작가에게 분단의 원인이나 분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작가에게 중요한 것은 대체 이 같은 현실이 우리 민족의 삶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느냐 하는 점. 판문점이 회개한 것이라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판문점은 분명 판문점이었고 이 나라는 산팔도 선상 근처에 있던 회개망측한 잔물이었다. 회개망측한 잔물이다. 사람으로 치면 가슴폐기나 부스럼 같은 거였다. 부스럼은 부스럼인데 별로 아프지 않은 부스럼이다. 아프지 않은 원인은 부스럼을 지닌 사람이 좀 덜 됐다. 불감증이다. 어수룩하다는 데 있다. 작가는 판문점이라 상징하는 분단의 현실, 이게 주제다. 자, 이거 전반적인 내용이다. 맨 마지막 문장 정도는 밑줄 치자. 분칸 여기자의 입씨름을 벌이다 돌아오는 것. 자, 민족 분단의 아픈 상처를 상징하는 판문점. 사상과 체제를 달리하는 남북 간의 이질감.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언해지로서의 근원적인 사랑. 이 정도를 주제로 보자. 되겠지? 자, 요 나머지 문제들